퇴사를 앞두고 있는 이제 50대 중반의 남자분인데 그 집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해가 계시는 거고 거기서 실고 자고 계시고 투자를 막 여러 군데를 하시는 분은 아니고 기존에 이제 집에 대출이 있다는 얘기죠. 융자를 내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이 일부가 나오는데 이거를 퇴직금을 이번에 나오면서 저 빚을 좀 갚아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그대로 좀 들고 가면서 요 퇴직금으로 무언가 내가 해서 지금 이제 월급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대체를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뭔가 작업을 해야 되나 사업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셨던 요 실제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께 정말 중요하고 도움되는 말씀을 정리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악의 지금 상황으로 이분이 이미 일을 쉽게 얘기하면 다 저지르고 결정을 이미 다 하시고 운영까지 하신 상황에서 오신 상황이었다 보니까 야, 그 전에 요런 내용들을 조금만 더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봤더라면 요런 최악의 선택까지는 하지 않으셨을 건데 라는 안타까운 이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분이 퇴직금으로 1억 정도의 큰 목돈을 가지고 퇴직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돈으로 카페를 차리셨다. 제가 이제 봤죠. 그 장소, 그 위치. 왜 하필, 왜 그 저가 커피 이제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제가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 그걸 하셨을까? 이제 이분이 사장님이고, 와이프분이 계시겠죠. 그 다음에 큰 매장은 아닌 것 같고, 알바생 1명,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주로 일을 하시면서 또 바쁜 주말에는 한 번씩 이제 주말 알바를 또 고용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부부가 일을 하는 게 저희랑 비슷하죠. 제 매장에서 일하는 거랑 비슷해서. 아파트 대출을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그냥 갚을 걸 그랬나. 그러자니 회사를 나와서 월급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뭐 먹고 사나. 50대 넘어서 주변에 흔히들 얘기하는 막 치킨집 같은 거 차려보니까 다 망한다 그러고 어디 내가 회사 채용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누가 근데 하필 그 시기에 지인이 소개를 해줬는데 저가 커피 매장을 지금 하면 열심히 해서 박리담의 형식인 거죠. 많이 팔면 월 500 정도 가지고 간다. 근데 임대료, 그 다음 회사 만약에 그 매장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인건비? 그런 거 생각 안 하나? 이런 이제 그 또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버리면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거를 차렸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더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요 선택 전이라고 제가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퇴직자, 50대 중반. 근데 이제 회사를 나와야 되는데 집은 한 채 있고, 거기에 대출금이 있고, 이제 퇴직금은 대략 1억 정도. 여기서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무리 이 현실이 냉정하고 냉혹하더라도 카페를 차리기 전에 나라면 이런 선택을 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 경우의 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분은 내 집 마련이 돼 있고 대출이 있기 때문에 고정 월급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불안하겠죠. 초조하고 뭐 먹고 사나. 당연히 걱정되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이분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돈을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못 벌더라도 적게 벌더라도 눈을 낮춰서 다른 데 이직을 한다거나 다른 데 취업을 한다거나 계약직이라도 말이죠. 회사에 그러니까 고용이 돼서 4대 보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종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과 그런 성향이 되는가.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대기업에 나가가지고 얼마 전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내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내 지금 예전에 뭐 대기업의 부장에 떵떵거리고 살고 가면 다 인사하고 뭐 이렇게 탁 이렇게 정규직 요 딱 부장 명찰 가가지고 하면 막 임원들하고 내가 골프도 치고 이런 상황에 내가 지금 나와가지고 내가 뭐 월급 200 뭐 180 받고 내가 일을 하라고 저 가서 현장 일을 하라고 이 힘든 분들이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재취업을 한다거나 힘든 일이라거나 돈을 많이 못 번 일일지라도 내가 그냥 원래대로 그냥 하던 월급쟁이의 인생을 더 추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과 상황이 되는 것인가. 이게 저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분이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죠. 내 성향이 회사 생활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다른 투자, 이 월급 모아서 예금이나 적금하는 거 말고요. 내가 이 투자로 재테크적인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가? 그렇게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하면 퇴직금의 일부는 저는 대출금을 상환할 것이고 만약 그런 성향의 분이라면 일부는 안전한 국채라든지 요즘에 미국 ETF 요즘에 뭐 국장도 좋다 그러죠. 국장도 좋으니까 국장 투자 꾸준하게 연 뭐 4% 5% 정도 되는 쪽에
돈을 넣어놓고 운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일부는 저는 이런 그전에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추가적인 소득을 벌기 위해서 재테크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퇴사를 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분은 나와가지고 지인의 소개를 어떻게 듣고 카페 저가 커피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퇴사를 우리는 원래 하기 전에 무조건 그 전부터 나와서 뭐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이미 다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기획서 쓰고 이번 기획안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업을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벌고 시장 확장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하는 것처럼 그건 이제 회사의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한 매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내가 회사적인 일이었다면 나 말이죠. 나와 내 와이프 우리 가정의 경제를 내 가정의 매출을 내 가정에 어떻게 사업을 안전하게 다 착착 할 것인가를 가정적인 측면에서 기획서가 플랜이 당연히 현직에 있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저도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회사에 근무할 때부터 퇴직하기 나오기 전에 와이프랑 같이 요식업이나 자영업 쪽을 창업을 해야 되겠다. 1년 전부터 이제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책은 뭐 시중에 나 있는 요식업 관련된 음식업 창업 관련된 책은 다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료 강의도 갖고 실습도 하러 갔고 배우러도 갔고 학원도 갔고 상권 어떻게 볼 것인가 어디에 이 매장을 차려야 될 것인가 홍보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은 뭘 봐야 되고 이론과 또 실전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D-365일 달력을 넘겨가면서 딱딱딱딱 준비를 요 이 땅에서 해 나왔는데 이게 해도 성공할까 말까고 돈을 벌 수 있을까 말까인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지? 회사에 있는데 회사 일하기도 바쁜데 지금 나와서 미리미리 그 시간 쪼개서 준비하라고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이미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 성향 중에 말이죠. 그냥 쉬고 싶다. 그러면 그냥 대출을 온전히 자기 집에 있는 대출을 전체 이 퇴직금을 다 갚고 물론 조금 이제 이런 돈은 필요하겠죠. 이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돈은 빼고는 다 갚아야 된다. 그분 성향은 무조건 보수적이고 무조건 빚을 갚아야 된다. 월급 받는 월급쟁이 신분이 아니니까 더 불안하겠죠. 근데 갑자기 나중에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월급도 없이 집에서 탱자탱자 쉬고 있는데 금리가 갑자기 무슨 위기 상황 때문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대출 이자가 갑자기 오르면 감당 못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는 추가적인 투자를 할 상황은 안 하고 봅니다. 그 집은 저는 그 국가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연금화로 해서 국가에 맡겨놓고 매달 현금 흐름을 주택은 주택에서 받고 나중에 내가 예전에 연금 넣어놓은 게 있죠. 국민연금이 내가 나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받으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집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상속을 한다거나 넘겨주지 말고 부부가 나중에 노후자금 용도를 위해서.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죠. 자식들을 위한 길, 나를 위한 길. 자식들은 나한테 내가 나중에 노후에 됐다. 내가 알아서 우리 엄마랑 나는 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먹고 잘 살아라. 우리가 알아서 이걸로 최후의 보루로 할 테니까 대신에 남겨줄 자산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서로 미래를 봤을 때 서로를 위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 성향이 남의 말만 듣고 편하게 돈 벌 욕심이 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 상담하셨던 분이 말이죠. 자영업을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자영업. 어떻습니까? 사장 하고 싶어서 자영업하면 안 되죠. 직원, 알바, 세무, 총무, 인사, 누굴 고용하게 되면 인사, 세금 신고, 재고 조사. 저희도 저 뒤에 창고 제가 한 번씩 가가지고 막 정리하고, 재고 정리하고 막, 물품 필요한 거 미리미리 사놔야 되고, 고객 응대, 마케팅 또 홍보,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돈을 벌 수 있을까 말까, 계속 롱런 할 수 있을까 말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큰 돈을 이런 요즘에 카페가 유행한다, 저가 커피 유행한다 해가지고 누구 말만 듣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덥석 창업을 했다. 그 패착의 근본원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이런 상가, 오프라인 상가가 얼마나 힘든지 수요도 없고 손님도 없고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저가 커피 매장 창업이 장점, 단점, 얼마를 실제 벌어가고 이런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이분이 단 한 개도 보지 않았다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걸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창업을 섣불리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저보다 더 모르고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저가 커피 시장을 제가 매장 창업 이런 거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모르고 계시더라. 실제로 현업에 있는 분이 말이죠. 항상 문제는 일을 다 진행하고 물건도 다 투자해놓고 명의도 다 내 거로 해놓고 대출도 다 받아놓고 투자 다 해놓고 매장도 이런 식으로 창업을 다 해놓고 와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 답이 없죠.
정말 안타깝지만 말 그대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돈 1억 넣어가지고 뼈아픈 실책을 그냥 그 돈을 1억에 만약에 퇴직금 그대로 통장에 있었으면 조금씩 우리가 겨울철에 곶감 빼먹듯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니면 그냥 3, 4% 예금에 정기 예금에 넣어놨더라면 국채 투자를 했더라면 국채 말이죠. 회사를 나와서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조급하고 걱정스럽고 초조 불안감 평상시에 전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사람들도 이런 내가 어려운 상황에 심리적으로 내몰리고 벽에 내가 딱 완전 끝에 딱 서 있다,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했을 때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들 주변에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에이, 나는 아니겠지. 저런 선택을 왜 하는 거야? 저 똥멍청이 저 바보 아니야? 저런 사기당하는 사람도 저 사람들도 문제야. 라고 그렇게 확신해 버리면서 나는 아니겠지? 라고 너무 단정 지는 것 또한 저는 너무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겸허하고 세상이 정말 내 생각보다 너무 냉혹하고 내 돈을 노리는 정말 인간 말종들이 득실득실하구나. 자산을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벌어서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분의 이미 창업을 다 해놓고 오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분의 사기,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전에 매장 사업을 하기 전에 퇴직 50대 중반의 나이에 퇴직을 하고 퇴직금이 이 정도 있는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융자가 있고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요런 경우의 수에서는 요런 것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현실적인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경우의 수를 가져와 봐서 정리를 했던 내용을 우리 구독자님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 다코스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